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김경수 아나운서의 휴가로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자, 겨울 이맘때 송년회가 많아지는 이 연말 시즌이 되면요. 뭐 하얀 눈도 생각이 나고요. 네.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도 생각이 나고요. 네. 설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바로 난방비 걱정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일 춥다고 난방을 틀게 되면요. 이 난방비 폭탄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침 가족분들 중에서는 워낙 똑소리 나는 주부분들도 많이 계셔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짚어보면요. 난방한 바닥의 열감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탁이 용이한 뭐 러그라든지 매트 여러 겹 깔아두면 난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18도에서 20도로 설정해두면 조금 춥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안과 밖의 온도차가 크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집에 계실 때는 옷을 좀 든든하게 입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출을 할 때도요. 보일러를 완전 꺼두면 오히려 열 손실이 크게 늘어나서 좋지 않고 우리 흔히 외출 모드 잘 설정해 두시잖아요. 외출 모드 해두시고 외출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공기가 너무 건조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습도가 중요한데요. 습도가 잘 돼 있어야 공기 순환도 잘 되고 또 온도도 빨리 오른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창문 단열 같은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유리창 네. 단열도 한번 챙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아침에 조금 비가 부슬부슬 내린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날씨 알려주시죠. 네, 밤사이 내리던 눈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일부 충남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린 비의 양은 많지는 않지만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면서 시정거리가 1k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공기질이 더 악화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충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도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충남 남부 내륙은 아침까지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6도, 세종 7도, 대전 8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6도, 부여 8도, 서천 8도로 예상되고요. 오늘까지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성탄절에는 큰 추위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목요일 오전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네. 무엇일까요, 경림 씨? 이왕 주어진다면 매일 쓸 수 있는 돈이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겠고요. 그럼 어떤 거죠? 바로 시간이죠. 아. 하루에 24시간이 초로 따졌을 때는 86,40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네. 모두 공평하게 말이죠. 근데 이 1초라는 시간이 뭐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이 윌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1초라는 시간에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또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2019년도 어느새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도 1분 1초를 잘 아껴 쓰셔서 행복한 2019년을 마무리하고 계시겠죠?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사실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뭐 슬프고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감사하고 참 따뜻했던 기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경림 씨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루에 감사한 마음을 3가지씩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힘든 일이 닥쳐도 이겨내려고 하니까 조금 더 성장한 저를 발견하곤 하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이신 분인지 전 잘 몰랐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네.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시작하는 첫 번째 소식 장상아 리포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시간 얘기도 했지만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뭐 상아 씨 워낙 바쁘고 또 정신없이 네. 보냈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마을 탐구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추억을 쌓은 거. 또 무엇보다 제가 올 한 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다는 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역시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계셔서 그런지 네. 얼굴 표정부터가 밝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도 이 귀농 귀촌인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을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감사하면 여기까지 소문이 다 났을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예산군 대흥면 대륜리라는 마을인데요. 이곳이 얼마나 좋다고 소문이 났으면 마을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귀농 귀촌인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매력이 숨어 있는 마을인지 지금 저와 함께 대륜리로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 주민들과 귀촌인들이 화합해 즐겁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 예산 대륜리로 떠납니다. 이곳은 예산군 대흥면 예당저수지 동편 100여 세대 200여 명이 살아가는 대륜리인데요. 마을 주민들과 귀촌인들이 최근 온세미로 농악 동아리를 결성하면서 마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와, 저 온다고 이렇게 다들 모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희 아주 그냥 일 없을 때 농번기에는 항상 이거 오고 항상 모여서 이렇게 웃으면서 즐기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래요. 탐구대장님 오신다고 조금 요만큼 연습했어요. 요만큼 연습했어요. 주민들 간 단합을 위해 작년 9월 결성한 동아리. 결성한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수많은 연습량이 뛰어난 실력을 말해줍니다. 와, 실력들이 대단하세요. 예, 우리가 공연도 1년에 한 8번씩 다녀가며 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생긴 지는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아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 다들 천재 아니세요? 아이고, 열심히 한 보람이겠죠. 대륜리도 처음엔 여느 마을과 다름없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젊은 귀촌인들이 늘면서 함께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며 농악으로 흥을 돋우고 있습니다. 일단 활력소가 생기죠. 예.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예요. 정말요? 그렇죠. 예. 우리 단원들끼리 모이면요. 오늘 하루 기분 나빴던 게 쌀 녹아버려요. 팀워크가 진짜 빵긋빵긋 웃을 정도로 행복한 바이러스가 팡팡 터져요. 원주민 반 그리고 이제 이주민 반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게 이거 농악 동아리를 통해서 뭐 협동심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대륜리에는 농악 동아리뿐만이 아닙니다. 20년간 방치돼 있던 농산물 집화장을 리모델링해 주민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또박이 댄스 동아리 회원들이 신바람 나는 율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스텝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스텝이 장난 아니신데요. 네. 다들 언니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50대도 있고요.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작년 8월 결성된 또박이 댄스 동아리로 원주민과 귀촌인들이 고루 섞여 마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합도 잘 되고 너무 동네가 좋은 거예요. 여기 저녁에 와서는 체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도 배우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사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표정들도 달라지고 하여튼 사는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통통통통 뛰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젊어지고 몸도 젊어지고 즐겁고 그래요. 12월 초에는 대흥면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게이트볼장이 대륜리에 개장했는데요. 덕분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대흥면 어르신들도 운동을 즐기며 활기찬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을 침으로써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계속 뭐 큰 운동은 안 돼도 많이 걸어 다니고 마음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협동심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일심단결해서 회원이 지금 한 40명 되잖아요. 아주 열심히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대륜리 주민들. 마을 자체가 흥이 충만한데요. 최근 대륜리가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나면서 마을 주민 절반 정도가 귀촌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8년 전 귀촌한 김윤기 씨 댁을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이거 뭐예요? 맛있는 고기 좀 삶고 있어요. 고기 삶아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얘들이 먹을 수 있어요. 얘요? 예. 아, 제 밥 아니고 얘네들 밥이었어요? 예. 아이. 남편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손수 집을 지어 이곳에 터를 잡게 됐다는 김윤기, 배미경 부부. 이곳에 와서는 친환경을 고집하며 자연이 주는 만큼 거두고 큰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시골 사는 맛이 나시겠어요. 아, 재밌지요. 동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농사 초보인 부부가 여러 번 실패도 했지만 지금은 흑염소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의 행복한 시골 생활을 보고 최근에는 동생 부부도 이 마을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 밖에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저는 굉장히 평온해지는데 아버님은 바쁘실 것도 같아요. 뭐 농사도 이제 농번기에는 조금씩 뭐 야채 같은 거 작업할 수 있을 만큼 고추나 저런 거 짓는데 그 비료나 농약 같은 건 전혀 안 쓰고 그냥 대비만 집어넣고 해서 이제 지인들 오시면은 또 나눠 먹고 그러면 지인들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요.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약을 마시고 간다 그래요. 예, 이 산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약 같은 공기 덕분에 농산물도 최고라고 자부하는 주민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가 이렇게 또 많아요? 여기가요. 탕부대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 마을에서 생산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갖고 나왔어요. 저는 대륜리라고 해서 마을 이름처럼 밥만 많이 재배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가 종류별로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맛있기도 맛있지만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든든하네요. 우리가 먹고 자라고 우리가 하는 건강하게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근본적인 먹거리부터 이렇게 저는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여기 와서 귀농귀촌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아주 인정이 돼 있어요. 예산 대륜리가 엄지척이네요. 그런데 이 마을에 20년 전 예산군 쓰레기 매립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 간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을 자랑이라고 해서 여기 오긴 왔는데 자랑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마을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건물입니다. 쓰레기를 모두가 반대를 한다면은 예산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솔선수범을 해서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주민 모두가 단합을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 듣고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제가 엄지척 드립니다. 예. 원주민과 귀촌인이 화합해 이제는 새로운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20년간 방치된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답니다. 제가 지금 꿈이 커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체험장도 만들고 야영장도 만들고 또 숙소도 만들고 해서 도시인들도 여기 와서 마음껏 놀고 마음껏 쉬고
그렇게 하고 갈 수 있게끔.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가 제대로 준비할 테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오셔서 마을 탐구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대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네. 5개의 자연마을 속에 원주민과 귀촌인이 옹기종기 살아가는 대륜리. 이제는 한 가족이 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살기가 좋은 거로 이렇게 인식을 되는가 봐요. 우리 마을을 자랑해서 일일이 이사 오십시오 이러진 않잖아요. 어느 부락이도. 그래도 보면은 예지에서 보면 그 찾고서 우리 마을로 다 이사 오고 와서 지내보면 사람들이 되게 다른 마을 같지 않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살기 좋다고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 현지인과 예지인이 그 기왕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활동을 함으로써 그 화합이 되고 그러면서 예지인이 적응하기 좋고 그 고향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아주 정다운 그런 마을이죠. 제가 귀농한 지 7년째인데요. 어르신들은 부모님 같고요. 진짜 친정 엄마 같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먹을 거 있으면 챙겨 주시고 그러니까 꼭 친정 엄마 같으신 분들 많고 또 분야에 나오면은 젊으신 분들 귀농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뭐 으쌰으쌰 하면은 역사가 잘 이루어져요. 그래갖고 지금 너무 재밌게 분야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후에는 좀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많은 소득 사업을 펼쳐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작 단계지만은 첫 단추를 꼈지만은 그냥 하나하나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갖고 우리 마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화합해서 이상적인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대륜리 사람들. 처음에는 낯설고 서먹했지만 마을의 한 식구가 되면서 함께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마을 사업도 진행하면서 행복한 마을을 가꿔가고 있습니다. 네, 대륜리에 다녀왔습니다. 맑은 누리센터라고 해서요. 20여 년 전에 이 예산군 쓰레기 매립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마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몰라보게 좋아졌는데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뭐 일자리 창출도 됐고요. 그리고 살기도 좋고 덕분에 마을 그 분위기까지 좋아지면서 마을 분들이 단합이 잘 되거든요.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간에 이 단합되는 모습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식구 같기도 하고 또 오랜 친구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해서 그런지 소통하고 화합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더 놀라웠던 건 이곳의 평균 연령이 58세라고요. 맞아요. 사실 예전에는 평범했던 여느 시골 마을이었지만 이렇게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젊은 분들이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또 다양한 마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변화된 이후에 또 한 번 마을 탐구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마을 탐구대장 상하 씨가 네. 이 대륜리에 다녀오고 나서 더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륜리 어르신들도 앞으로 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더 화합하는 모습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을 탐구대장 상하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가 앞서서도 우리 2019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유식 씨는 네. 남은 시간 좋은 계획 있으실까요? 좋은 계획. 네. 아마 그냥 소처럼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처럼, 그것도 저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남은 연말을 어떻게 보낼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말고 남다르게 특별하게 연말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은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색 파티 소품부터 뭐 정말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2019 행복한 연말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포항으로 떠나보시죠. 반갑고 행복한 만남이 가득한 연말. 문채영 리포터의 12월 달력도 약속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요. 모임 장소는 정하셨나요? 그래, 연말인데 우리끼리 좀 즐길만한 데 없어? 어디? 또 고기야? 아, 싫어. 고기 말고.
왜 좀 우리끼리 속닥하게 아담하게 모여서 좀 즐길 만한 곳. 그래도 좀 사진도 좀 찍고 연말이잖아. 그런 데 없을까? 색다른 연말 파티 방법을 찾으시나요? 이번 연말 모임만큼은 좀 더 특별한 추억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분위기 살리는 파티 소품부터 특별한 파티룸까지 2019년의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연말 파티 아이템 지금 공개합니다. 특별하게 기억될 파티를 위해 문채영 리포터가 찾은 곳은 달콤한 디저트 전문점. 크리스마스와 파티에 달콤한 케이크가 빠질 수 없죠. 귀엽고 앙증맞은 캐릭터 마카롱이 눈길 사로잡는 이곳에서 색다른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이곳 카페에 들어오니까요. 저기 앞쪽에는 맛있는 초콜릿도 보이고, 네. 여기는 진짜 경주 느낌이 물씬 나는 마카롱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마카롱을 만들어 온 게 아니잖아요. 연말을 위해서 연말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아무래도 케이크 하니까 좀 일반적인 케이크를 만들 것 같진 않아요. 이 마카롱 보세요. 얼마나 특이해. 오늘 어떤 케이크 여기서는 좀 많이 나가나요? 저희는 과일 올라간 일반 케이크도 많이 판매를 하고요. 네. 레터링 케이크나 아니면은 프로포즈를 위한 반지 케이크. 반지 케이크. 예, 아니면 부모님한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상장 케이크 같은 것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직접 보내주셔서 자기 본인들 사진을 올라가는 포토 케이크도 하시고요. 안 그래도 제가 포토케이크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네. 사장님한테 사진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죠? 예, 제가 바로 제작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역시 준비성 좋으셔. 한번 가볼까요? 예. 동네 발견 진행자들의 단체 사진으로 포토케이크 의뢰. 맛있는 생크림과 사진이 만나 어떤 케이크가 완성될까요? 짜잔! 사진과 케이크 준비됐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게 끝이에요? 네, 이제 사진 올리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근데 뭔가 여기서 끝내긴 좀 아쉬운데 다른 데코도 좀 넣으면 어떨까요? 포토케이크는 사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데코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하는 걸 많이들 선호하시고요. 다른 데코 원하시면 해드리기도 하지만 한 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이뻐요. 그런데 사장님 이 사진을 케이크에 올리면 좀 먹을 때 불편할 것 같긴 한데 뭐 사진 이렇게 들고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니요. 전분이랑 설탕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냥 같이 드시면 되고요. 올리고 나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면서 크림처럼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식용 프린터로 사진을 출력해 포토 케이크 완성. 특별한 날 나만의 사진이 담긴 기념 케이크가 있다면 더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제 얼굴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그래서 뭐 제 얼굴이라도 있으면 제가 먹기라도 할 텐데 뭐 MC분들 얼굴이 있으니까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뭐 본인들 얼굴 드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쁘다. 이곳에서는 이색 케이크 외에도 예쁜 파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기자기한 소품은 물론 풍선 장식과 파티 요리까지 맡길 수 있어 생일, 기념일 파티나 특별한 모임 장소로도 인기라고 합니다. 사장님 이 공간에 들어오니까요 제가 공주님 된 것 같고 너무 예쁜 공간에 이렇게 숨어 있었네요.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꾸밀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케이크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날을 맞이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다 보니까 네.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 저기 보니까 드레스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저 드레스 입고 이 공간들 좀 어떻게 즐겨봐도 될까요? 네,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변신하고 올게요. 네.
네, 이렇게 아담하고 예쁜 공간에서 제가 직접 즐겨봤는데요. 저는 비록 이렇게 혼자 와서 즐겼지만 여러분들은 연말 파티로 친구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즐기면 너무 힐링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 강추해드릴게요. 올해도 수고했어, 문채영. 내년에도 화이팅! 두 번째 연말 파티 아이템으로 찾은 곳은 바로 꽃집입니다. 역시 특별한 날에는 꽃이 빠질 수 없죠. 약간의 꽃과 약간의 센스만 있다면 우리 집 식탁도 연말 파티 분위기를 물씬 낼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파티에 꽃이 빠질 순 없겠죠. 이곳에선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예쁜 꽃을 활용한 소품들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꽃가게에선 어떤 파티 아이템을 추천해 주실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쪽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꽃들도 많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소품들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특별한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내는 아이템을 찾으러 왔어요. 네. 혹시 여기서도 약간의 꽃을 이용해서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연말에는 보통 빨간색 꽃들이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빨간색 장미나 빨간색 튤립, 그다음에 뭐 포인세티아, 그다음에 블루버드라는 소나무 소재를 이용해서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역시 연말 분위기 낼 때는 레드와 그린의 조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뭔가 아쉽죠.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리스 만들기에 도전해 볼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역시 이 크리스마스 리스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스를 만들어 볼 텐데 여기 앞쪽에 보면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 나뭇가지의 리스트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소재들을 엮어서 동그란 모양의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벽에 거셔도 되고 아니면 현관문 앞에 거셔도 되고 바닥에 두셔서 캔들 초를 하나 올려두시면 네, 연말 분위기를 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로 그냥 연말 분위기 제대로 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한번 만들어 봐요. 네. 먼저 준비한 꽃과 재료들을 리스 크기에 맞게 잘라주세요. 잘 어울리는 소재들을 모아 다발로 묶어준 다음 나뭇가지 틀에 안쪽으로 한 번, 바깥쪽으로 한 번 지그재그로 이어서 달아주면 분위기 있는 리스가 완성!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왜 초 위에 이렇게 얹었을 때 너무 예쁘던데 그러면 이 연말 파티룸 만들 수 있는 좀 다른 소품들 활용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체크 무늬에 이제 식탁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거나 네. 아니시면 집에 있는 자그마한 화분들을 이용하셔서 체크 무늬에 패브릭을 감싼 다음에 이제 따뜻하게 이제 리본으로 묶어주시면 좋고요. 네. 아니시면 이제 꽃들 위주로 하신다면 빨간색 이제 꽃들 위주로 해서 화병 굳이 뭐 작은 화병들이 아니더라도 음료수병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꽂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알려주신 팁을 활용해 파티룸 테이블을 꾸며볼까요? 이곳 역시 꽃으로 꾸며진 아늑하고 예쁜 공간을 나만의 특별한 파티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브라이덜 샤워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소품들을 이용해서 연말 파티 분위기 물씬 나게 저희가 꾸며봤는데요. 이제 주인공들만 오면 되겠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더 특별하게 꾸며진 파티룸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셨길 바래요. 다들 행복해 보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연말 파티 아이템들 어떠셨나요? 이색적인 케이크부터 또 꽃장식들, 거기에 파티룸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연말에는 이렇게 파티룸에서 멋진 파티 하면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색 케이크와 아름다운 꽃장식, 그리고 특별한 파티룸이 기다립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네, 행복한 연말을 위한 파티 아이템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좀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크리스마스 장식도 많이 했었고 또 카드도 썼었고요. 오. 그리고 또 산타 할아버지 온다고 또 이렇게 양말도 이렇게 걸어뒀던 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네. 언제가 마지막이었나 싶던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혹시 그 선물은 받으셨나요? 그 당시에요? 네. 정말 슬프게도 그 당시에 책 선물을 받아서 부모님께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화면을 보면서 정말 연말이나 이런 크리스마스 준비가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죠? 맞습니다. 이 연말이라 사실 행복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럼에도 이 월요병은 극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경림 씨는 특별하게 뭐 월요병을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역시 먹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맛있는 거 먹으면은 이 월요병 퇴치 가능한 것 같은데요. 네, 저처럼 월요병 앓으시는 분들은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 전환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음식 정복은 에베레스트 정복보다 더 힘들고 떨어질 수 없어. 조금만 더 다 먹어버릴 거야. 제주도의 모든 게 다 보이는군. 제주의 모든 걸 다 먹어버릴 거야. 음식의 비경 접수하러 왔습니다. 달콤함에 취하고 고소함에 취하고 감에 빠져봅시다. 여기는 이태리, 아니 창천리 대평 앞바다가 보이는 피자집. 와우. 여러분, 제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실은 이 보물 저도 처음 맛봅니다. 서울에서도 정말 유명한 홍대 옆에 연남동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었던 그런 가게입니다. 이태리 현지에서 다 공수해서 쓰신다는. 이태리 분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치즈. 잘 몰라요. 스카모르자 치즈. 그냥 치즈. 우리 하나 외고요. 달콤하고 이건 오히려 쫄깃쫄깃합니다. 와우, 굉장히 그 구운,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러겠지만 그 맛있는 그 호떡 굽는 냄새가 이렇게. 이태리 햄과 치즈의 만남. 이거는 샤브샤브 아니죠. 햄입니다, 여러분. 그 천일염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짭짤함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짭짤함. 구원수수 셰프님 도와주세요. 오, 카르초피. 와, 저희말로 카르초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감사합니다. 땡큐. 셰프님의 손길이 더해져 완벽해진 이 맛.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 이렇게 먹는 거네.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고기에다가 굉장히 좋은 쌀, 좋은 반찬에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니, 피자에 탈을 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처음 본 비주얼. 위에 바질 페스토라든지 특이한 게 지금 구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장님 좀 도와주실래요? 이거 좀. 아유. 셰프님과 함께라면 새로운 음식 정복 어렵지 않아요. 고추 올리브 오일로 풍미까지 더하면 입안으로 순간 삭제되는 건 시간 문제. 얼쑤 겉바속촉 도우가 나를 반기네. 겉은 지금 바삭바삭한데 굉장히 부드럽고 이 위에 있는 토핑이 정말 메인이 아니라 정말 도우가 메인인 듯한 느낌에 정말 고소함이 굉장히 싹 밀려오고 정말 난생 처음 먹어본 피자. 제주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맛볼 수 없는 현지인이 직접 만들어주는, 현지에서 이태리에서 직접 다 공수해오는 특별한 식재료와 특별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제가 금방 이 텃밭에서 일하다가 고된 노동 끝에 참을 받았어요. 참. 굉장히 훌륭한 밥상 한 상을 받았습니다. 입으로 먹고 눈으로 즐기는 이름하여 술을 푸는 밥상. 야, 지금 뒤에 보시면 그 제주도의 유명한 그 박수기정 그 절벽이 탁 있고 뒤에 삼방산이 보이고요. 대평리 앞바다가 이런 곳에서 먹는 제주도 음식 너무 훌륭합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돈백고기 수육이죠.
이 수육 뭐 배신 안 하죠. 이렇게 적당히 잘 삶아져야 이렇게 탱글탱글. 쫀득쫀득 입안의 감도는 육질하며 지근한 육즙하며 야말로 최고. 역시 제주도 고기는 이 비계 씹는 맛인 것 같아. 살강살강 하면서 정말 잘 삶으셨어. 탱글탱글. 어디서 입맛을 당기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전복장 너로구나. 살아있는 활전복을 직접 전복장을 만드셨어요. 제주도의 개우젓. 이 개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활전복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신선하게 탱글탱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꼬들꼬들. 굉장히 이렇게 살짝 잘 뭔가 데우친 듯한 느낌의 굉장히 그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센 것을 할 때 바다에서 나오는 거에서 뭔가 비릿한 맛이 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맛이 안 납니다. 굉장히 질감이 좋고 엄마의 사랑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성게의 비빔밥. 이 제주도 이 성게 보세요. 뭔가 이게 거무튀튀한 게 그냥 맛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듯한 느낌의 이 성게. 새싹 채소에 각종 채소들 굉장히 이쁩니다.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제주 땅에서 자란 건강한 채소와 제주 바다에서 난 신선한 성게까지 말해 뭐해. 비빔밥은 이게 듬뿍 너무 많이 떴나? 또 욕심부려. 남아있는 비주얼 내려놓았습니다. 맛있으니까요. 전복장을 넣어주고 하고 짭조름하고 성게 먹고 싶은 거 다해. 이 음식이야말로 이 주변에서 나오는 자연을 그대로 담은 맛. 바다에서 나는 성게와 전복을 넣고 땅에서 나는 모든 각종 채소들을 넣고요. 보약이죠. 보약. 이 먹방 자선생이 인생 밥집 리스트가 있어요. 오늘 그 리스트에 한 곳 더 넣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집은 우아하게 디저트를 즐기면서 달콤함에 풍덩 빠질 준비 되셨나요? 이제 빠져보겠습니다. 이게 막혀있네. 예? 프랑스 디저트에 보면 브릴레라고 하는 크림 브릴레라고 하는 이렇게 위에 설탕을 올리고 다 구워요. 달고나라고 사장님께서 좀 이게 재미를 좀 붙여서 달고나 라떼라고 해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라떼입니다. 이렇게 깨서 와 이렇게 커피가 요즘에는 재미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위에 설탕이 달고나가 있어서 이렇게 껴서 먹게 되네요. 아삭아삭. 먹으면서 계속 달달한 게 계속 조금씩 씹히고요. 저만 알고 싶은 이 집. 특히 이 케이크들은 꼭 먹어줘야 합니다. 이 순간 제일 좋은 순간.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우유 크림이 쫙쫙 감돕니다. 이 케이크는 이 맛에 먹는 거죠. 시원하게 크림도 시원하고 먹다 보면 중간중간 그 상큼함이 빵 터지는 그 딸기의 그 시원함. 근데 굉장히 이게 달달한 이런 시원하고 상큼한 이런 케이크 사람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은 또 딸기. 이번엔 딸기 듬뿍. 딸기가 아예 오픈. 치즈 케이크예요. 딸기 부대 줄 맞춰 똑바로 섰. 내 입안을 향하여 전진. 왜 손으로 들고 먹냐고요? 이 케이크 앞에선 꼭 그 자체가 사치입니다. 그 쫀득 브라우니 같은 느낌의 그 쫀득쫀득하고 꾸덕꾸덕한 느낌의 그 치즈케이크 있잖아요. 그 치즈케이크의 그 묵직한 향이 확 올라오면서 시원하게 그 크림이 들어오는데 상큼한 딸기가 빵하니 터뜨려주는데 이거 지금 와우 정말 거짓말 아니고 최근에 먹어본 디저트 중에 제 입맛에 딱 맞는 디저트예요. 이거 딱 내 거. 제주의 비경을 간직하는 창천마을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각이 신나게 춤출 수 있도록 맛있는 춤판을 깔아주세요. 그레이트!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주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도 화면 보면서 너무 맛있게 드셔서 저도 제주도로 바로 달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벗삼아서 먹으면 어떤 메뉴든지 참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제가 또 뜬금없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제가 또 뜬금없이 왜 노래를 불렀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우리가 다음 소개해드릴 소식이 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소식을 또 소개해드릴 거잖아요. 뜬금없긴 했어요. 자, 저희가 지금부터는요 울산에 가볼 텐데요. 울산에 가면 참 멋있는 건축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울산으로 떠나보시죠.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눈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건축물. 그것이 바로 여행의 명소가 되는데요. 잘 만들어지고 잘 구축된 건축물들이 많은 도시들은 좋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거고요. 옷을 입었을 때 이 느낌이 맞아. 나는 이 음식이 좋아라고 선택하는 것처럼 건축물은 자기 표현이다. 나와 가족의 취향과 가치관을 반영한 공간. 다양한 각도를 응용해 만든 유니크한 건물. 여느 도시 못지않게 멋진 건물이 많은 울산인데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했던 내부 공간을 건축 여행에서 공개합니다. 울트라 건축 여행의 가이드이자 울산 건축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남자 정홍식 소장을 소개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아왔을 때 101동 101호에 사는 사람과 201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 건물들이 어떻게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기 전에 삶의 터전이자 공간이죠. 울트라 건축 여행 첫 번째 코스는 울산 울주군의 나지막한 산 아래에 들어선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전시관일까요? 주택일까요? 상상과 다르게 주택입니다. 헐.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요, 안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밖에서 보시기에는 모든 분들이 안을 상상할 수 없고요. 이 집은 껌껌한 동굴이든가 아니면은 벙커처럼 전혀 외기하고 소통되는 게 없다라고 상상하십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콘크리트 벽, 창 하나 없이 폐쇄적인 공간. 하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집 중앙을 중심으로 놓인 5개의 중정은 외부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요. 덕분에 구획 없이 이어진 내부 어디에서나 하늘을 보고 빛과 바람을 느낄 수 있죠. 반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서 봤을 때 위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으면 그 동굴은 환합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 여러 개의 중정도를 둬서 집 안에서는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정을 중심으로 순환되는 공간. 외부에서 보면 닫힌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열린 공간인 이 집은 평생 약국을 운영해온 부부가 노후의 고향으로 돌아와 살기 위해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시를 쓰세요. 이 수필도 쓰시고 문단에 등단도 하셨는데요. 이 주택의 기능이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 추후에 먼 미래의 도심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공간이 특별하게 사용되기를 희망하셨는데요. 많은 문학인들이 와서 교류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렇게 활용되기를 희망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울트라 건축 여행 멋진 첫 번째 집을 뒤로 하고 두 번째 건물을 찾아가 봅니다. 여긴 또 뭐 하는 곳이죠? 이 건축주분들은 주변의 풍광이 수려하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풍광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희망하셨고요. 경치를 보는 건 좋지만 온통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다 튀어놓으면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너무 열려있다 보니까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격이라든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내가 조금 자신 있으면 남이 나를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 그런가요? 사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높은 산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 오 멋있네요. 큰 창문 덕분에 긴 동선 속에서도 다양한 외부 공간들을 경험하고 주변의 다양한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따뜻한 이 집에서는 지치고 힘든 일상도 치유되고 마냥 행복하고 여유롭기만 할 것 같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구조가 나왔다는 거. 실외 구조도 너무나 아름답게 나왔다는 거. 100점 만점에 정말 500점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리고 이 집의 포인트는 바로 지하 외부 공간, 일명 비밀마당. 비밀마당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작은 텃밭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전원주택의 소소한 행복이죠. 사실 이곳은 은퇴를 하신 분과 은퇴를 앞둔 부부가 노후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주택에서 맞이할 부부의 제2의 인생은 건강과 행복과 추억만 있을 것 같네요. 풍수지리에서 명당은 어느 게 명당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곳이 명당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내한테 맞는 그런 구조가, 그런 주택이 좋은 집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울트라 건축 여행, 자연 속 멋진 전원주택을 뒤로하고 마지막 코스로 함께 가시죠. 이곳은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 2019년 울산광역시 건축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보시다시피 동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변화되어 가고 산화되어 가는 속도를 다르게 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건축물의 표정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놓여 있는 위치가 보시다시피요. 상업 건물이 들어설 자리도 아니고 구면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 있는 이 상업 지역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였습니다. 카페가 커피나 차를 마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혼자 책을 읽거나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죠. 좁고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게 아닌 넓고 큰 창문이 열린 느낌을 주고 곳곳에서 따뜻하고 다정함이 물씬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행복하고 편안하겠죠? 이 300mm의 틈을 통해서 계단과 본 건물들을 분리시켜 놓았는데요. 내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바람의 변화라든가 빛의 변화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성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 건축물을 통해서 계단을 이동하는 사이에는 우리가 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리고 낮에는 수공간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이런 모든 자연적인 요소의 감성들을 이곳 장소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높진 않지만 수직의 인상을 풍기는 건물은 주변과도 잘 어울리고 낮엔 환한 햇살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 카페에서 충분히 자연과 힐링이 가능하죠. 밤에도 아름답죠?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제 감성을 담은 이 공간에서 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하나가 제대로 잘 지어졌을 때는 이런 건축물들이 축적되고 누적되었을 때 도시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건축물 하나의 영향력은 저는 막대하고 지대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울트라 건축 여행 어떠셨나요? 문화권을 꿈꾸는 중정 많은 집과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의 힐링 카페 그리고 자연 속 안락함을 주는 집도 만나봤는데요. 어떤 도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도시 브랜드죠. 여러분은 울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만난 건물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어디에 있어도 주변과 어울리는 언제든 가고 싶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눈이 즐거운 울트라 건축 여행 끝! 네, 보통 건축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라든지 또 천편일률적인 콘크리트 건물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같은 콘크리트 건물이라도 이렇게 의미가 다르고 또 뜻이 담겨 있고 개성 있는 건물들을 보니까 매력이 남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저렇게 멋진 집을 보면 먼 미래에 예쁜 집을 지어서 나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집주인의 이런 따뜻한 마음처럼 먼 훗날 문학관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담긴 예쁜 집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집들 잘 봤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미끄럼 사고와 호흡기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의 양은 많지는 않지만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공기질이 더 악화되겠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 충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도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충남 남부 내륙은 아침까지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6도, 세종 7도, 대전 8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6도, 부여 8도, 보령 7도로 예상되고요. 오늘까지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성탄절에는 큰 추위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목요일 오전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가 25일까지 대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계속됩니다. 연극 보잉보잉이 29일까지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이어집니다. 과학자의 눈 관찰과 상상이 내년 4월 29일까지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계속됩니다. 사라장 바이올린 리사이틀이 24일 저녁 7시 30분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고요. 송년음악회 리처드 용재온일의 선물이 26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아듀 2019 송년음악회가 30일 저녁 7시 건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궁금한 거 이슈에서는 겨울철 불청객 정전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전기의 발생 원인부터 정전기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유형과 그 대처 방법까지 똑주부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네, 지난 20일이었죠. 요즘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 블랙 아이스 때문에 무려 사상자만 35명의 교통사고를 입은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블랙 아이스로 인한 피해가 비단 차량뿐만은 아니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반짝이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면서 집 밖으로 나설 때 누구나 블랙 아이스로 인한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노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이 빙판길 걸으실 때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 발판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저희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 손이 많이 시렵잖아요. 꼭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럼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서 넘어질 일이 많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요. 장갑 꼭 착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힘차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